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4인 4색 주식 고수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주식포맨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하루 만에 미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더욱 상승하고 있는 메타 그리고 아마존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도 기준금리에 영향을 줄 만한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온 건 6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우리 시장 이 기운을 이어받아서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저 PBR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코스닥은 모처럼 반도체 등 최근에 하락했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와 주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또 쌍끌이 매수세까지 더해지면서 지수가 상승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정부에서도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움직임이 계속되는 만큼 이러한 상승장 속에서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늘의 전문가님,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기본 카메라 켜시고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방법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로 이무학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에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전문가님, 이무학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코스피 코스닥 2% 넘게 시원하게 상승해 주었습니다. 네. 저 PBR 관련주 강세 보이고 있고 네. 금융주도 좋았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시장이 이 집중화 현상, 네. 편식이 굉장히 심한 시장이 아닌가 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 주에 굉장히 특징적인 흐름들은 뭐 지금 시청자분들 정말 귀에 못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뭐 저평가 주식들을 이제 조금 이 우리나라 해소, 그러니까 일본을 좀 벤치마킹 하자라는 거거든요. 네. 요새 일본 증시가 전 세계 증시에서 상승률이 굉장히 좋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이 시장에서 좀 PBR 1 미만, PBR 1 미만이라는 것은 지금 딱 장사를 안 해도 내가 갖다 있는 것만 팔아도 자산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은 이런 저평가 주식들을 말하는데 여기에 이제 자사주 많은 기업들 하다 보니까 이게 추려다 보니까 자동차 그리고 금융에서 뭐 증권, 보험 그리고 뭐 은행주도 이렇게 시세가 납니다. 네. 근데 이게 저 PBR이라는 게 좀 웃긴 게 뭐냐면 어떻게든 갖다 붙이면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이게 참 애매한 거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시장의 일종의 좀 테마. 근데 이 테마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만들었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수급이 굉장히 셉니다. 잠깐 화면을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수 1조 8천억 들어왔습니다. 와, 네. 기관 투자도 6천억 4백억 들어왔고요. 그나마 오늘 다행인 점은 코스닥에서도 기관 외국인들이 들어와줘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장에서 제가 좀 하나 좀 팁을 드리면 일단 저 PBR 관련주들 상승은 조금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이번 주는 대형주들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종목 찾기 말 그대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다음 주는 이제 꼭 코스피 대형주가 아니어도 자산 가치가 높고 재무 가치가 우량하고 자사주 비율이 높은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좀 순환성으로 테마성으로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코스닥에서 힌트를 좀 드리자면 오늘 코스닥 오랜만에 반등 네, 봤잖아요. 맞아요. 맨날 이번 주 코스피만 가는 줄 알았는데 오늘 코스닥도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지만 코스닥은 여러분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진짜 반등과 가짜 반등. 자, 진짜 반등은 자, 첫 번째는 자, 이 화면 그대로입니다. 외국인 아니면 기관, 외국인 기관 둘 다 들어오면 좋겠죠. 네. 요새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 종목을 다 팔아다가 지금 코스피 자산주들 사거든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일단 다시 매수해줘서 오늘 빨간불이 좀 들어왔던 거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사야 된다. 외국인 기관 양매수면 제일 좋다. 외국인 기관이 양매도면 절대 오를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일단 참고하시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오늘 지수 반등을 2차 전지가 이끌진 않았어요. 코스닥 시장에 보면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2차 전지가 오르면 지수 좀 반등 줬다가 네. 2차 전지 빠지면 또 그대로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1, 2위가 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 관련주들이 시세가 크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올해는 2차 전지주는 좀 안 간다고 봐요. 이 자산주도 상승 외적으로도 2차 전지도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잘해야 좀 거래가 죽으면 좀 기어주는 더 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2차 전지가 안 가는데 2차 전지가 주도를 안 하는데 지수가 올라간다? 그게 진짜 반등입니다. 당일 코스는 그렇고요. 이제 이해되시죠? 2차 전지가 반등을 주면서 장이 올라가잖아요. 아침에 잠깐 올라갔다 그대로 빠져버려요. 네. 이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없는 지수 반등이 진짜 반등. 자, 그러면 코스닥의 추세 반등 지금 전 세계 수익률에서 코스닥이 꼴찌잖아요. 네. 그렇죠? 꼴찌입니다. 러시아도 올라가요. 전쟁 중인 러시아도 이렇게 1년 동안 올라가고 그렇죠. 있어요. 코스닥 전 세계에서 지금 수정 수익률 꼴찌인데 그러면 코스닥은 도대체 언제 가느냐? 자, 제가 여기서 힌트를 드리면 방금 말씀 좀 드린 2차 전지가 안 가는데 지수가 올라가는 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코스닥은 반등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일단 포인트 잡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아마 1월 달 지난달만큼의 좀 부진한 여러분들 이 수익률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소외된 상실감 2월 달에는 많이 좀 회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올라주면서 크게 반등을 했던 장세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주도를 안 하는데 좀 지수가 올라간다면 정말 진짜 반등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자, 오늘 자동차 섹터 좀 좋았습니다. 사실 전문가님께서 저번 주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있으면 기아를 매수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오늘의 섹터로서 좀 어떻게 보셨나요, 자동차? 정말 네. 모든 참여자들, 그러니까 주식판에 정말 이 잔뼈가 굵은 이 투자자들은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 20년 정도 하면서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네. 말 그대로 PBR 주식? 이게 무슨 맞아요. 정말 이 깜짝 놀랄 만큼의 이 테마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PBR 주식이 올라가는 이유는 저평가잖아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저평가가 사라지죠. 그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승의 이유가 사라지는 아주 희귀한 테마입니다. 이거는. 네. 그잖아요. 주가가 싸니까 올라가는데 주가가 이제 점점 비싸죠? 올라갈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성장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기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업은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자, 근데 우리가 주식을 보면서 하나 봐야 될 점은 뭐예요? 주식은 앵커님, 과거 가치를 반영합니까?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까? 미래 가치 선반영하나요? 그렇죠. 네. 주식은 특이하게 위험 자산 중에서도 아주 미래 가치만 반영하는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PBR은 무슨 지표죠? 미래 지표인가요? 과거 지표. 과거 지표죠. 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PBR 물론 우리나라가 이 많이 밸류 PBR이 뭐냐면 북 밸류예요. 네. 프라이스 북 밸류 레이티오 말 그대로 장부 가치거든요. 이 장부 가치 갖다가 주가가 가는 거는 우리가 물론 우리나라가 싸긴 합니다만 이것만으로 지금 주가 급등을 설명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번 오늘 금요일 장에서 좀 당부를 드릴 것은 자 여기 이제 또 고점 징후들이 보일 거예요. 다음 주 되면. 네. 그래서 이쪽 종목들은 대부분 아재주라고 하거든요. 아재주 막 네. LG 막 맞아요. 이런 네. 거 한화 이런 네. 거 아재 주식들 정말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수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네. 다른 테마주들 가고 뭐 다른 종목도 가고 코스피 뭐 코로나 뭐 별의별 시세 다 줄 때 LG가 뭐 한화가 뭐 간 적이 있어요. 아니죠. 지주사는 항상 지주사니까 안 돼. 네. 디스카운트를 보통 사업회사가 대비해서 30% 정도 디스카운트를 받으면서 시장에서 철저하게
수년, 수십 년을 소외됐었는데 이번에 한번 반등 준 겁니다. 이거는 인정해 주자고요. 네. 이거는 우리가 뭐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아재도 한번 수익을 내야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정을 하되 여기에 너무 또 고무돼서 자 다음 또 뭐야, 또 고점에 뭐 현대차를 기아차를 지금 들어간다. 이건 좀 무리가 있다. 네, 그래서 네. 다음 주는 중소형 이러한 이 저평가 주식 찾기 이렇게 2월달 구정 전에는 이렇게 한 바퀴 돌고요. 구정 이후 또 2월달 한 중순 하순 되면은 네. 언제 그랬냐는데 또 이런 얘기 쏙 들어갈 거예요. 그죠. 네, 네. 정부 정책 정말 나오면 또 제로 노출로 딱 우리가 딱 지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 때 어떻게 됐죠? 에코프로 BM, LNF 다 상한가 왔습니다. 네. 2차 전지 막 급등 나왔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시 내려가. 이게 1년 지났나요? 아니요. 2개월밖에 안 됐어요. 작년 11월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게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이게 나라가 억지로 뭐 한다고 해서 금융시장이 그렇게 움직여주진 않고요. 특히나 우리가 일본을 벤치마킹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일본의 주식들이 그러면 지금 자산주들이 올라서 이렇게 올랐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일본 자산주 안 올랐어요. 일본도 성장주가 오르면서 이때까지 올라온 겁니다. 일본이 왜 이렇게 그러면 1년 동안 정부 정책, 일본 사람들도 정부 정책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기시다 지지율 보면 아시죠? 지지율 그렇죠. 형편없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일본 주식도 그런 건데 우리가 그걸 벤치마킹 한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분명히 과도한 거고 일본이 왜 이렇게 올라가냐면 여담이긴 합니다만 일본은 여러분들 상상도 안 되시겠지만 저희 아버지와 네. 제가 월급이 똑같아요. 일본에서는. 네. 네. 30년 전 월급하고 지금 전 월급이 그쵸. 똑같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래왔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임금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30년 잃어버린 30년, 40년이 죽어 있었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뇌사 상태에 빠졌었던 사람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고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증시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일본 증시 벤치마킹에서 일본이 저 PBR 정책해서 우리가 올라가니까 우리도 이걸 해서 일본만큼 올라간다. 이거는 약간 조금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니까 네.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노란톡방에서 드릴 테니까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다음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항상 테마의 끝에 들어가시지 말고 다음 준비 저랑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강세 테마로 자동차주 살펴봤습니다. 현재 저 PBR 관련주로 부각이 되었고요. 하지만 현대차, 기아차 지금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매수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0082 이무학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서 매매 기법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저 PBR주로 부각이 돼서 우리 금융 관련주도 좀 올랐잖아요. 네.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따라가기에는 고점인가 어떻게 네.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주식 오래 하시는 분도 제가 자꾸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네. 주식장에서 사이클을 돌 때 보험주 오르면 이제 먹을 거 없다라고 해요. 정말요? 정말 오를 거 다 올라야 이제 보험주가 마지막에 오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험주가 이제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이제 저 PBR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결은 틀리지만 주식이라는 것을 우리 아까 인터넷 설명 잘 해주셨지만 성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싸다는 논리만으로 가긴 힘듭니다. 자 그러면 보험주가 성장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고가 덜 나야 되던가 그죠. 아니면 정말 인구가 더 많이 태어나든가 네. 이게 아니면 정말 획기적인 상품이 등장을 하던가. 근데 네. 이 보험업종이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업종이고 네. 우리가 사람이 지금 전 세계 1위 저출산 국가이고 또 사고가 나고 안 나고는 이건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면 보험주들의 성장성은 저는 굉장히 좀 찾아보기 힘들다. 네. 네, 그렇게 좀 보고 은행주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은행들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뭐 실리콘밸리 사태나 뭐 리먼 옛날에 사태도 그랬지만 뭐 실리콘밸리 뱅크, 뭐 지금 중국의 헝다리스크 이런 거 했을 때 우리나라는 익스포저가 없어요. 네. 우리는 해외를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손실이 없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굉장히 보수적인.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한국판 뭐 골드만삭스를 만든다, 한국판 뭐 JP모건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힘든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들도 마찬가지. 뭔가의 성장성을 찾아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죠, 그죠? 네. 그나마 좀 증권주 글쎄요, 뭐 장이 진짜 좋아져서 뭐 4천, 5천 가지 않는 이상 증권주들도 뭐 과거보다는 낫지만 증권주들도 뭔가 수익 모델을
좀 찾아보기 힘들다. 즉 이 세계도 모든 싸다는 논리 갖다가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싼 것은 주가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주가 상승 요인이 사라지는 아주 희한한 테마가 바로 저평가 테마입니다. 주가가 올라오면 올라가는 이유를 당위성을 계속 설명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이 등장하고 뭐 새로운 나노 기술 그리고 뭐 EUV 공정단이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이 GPT 등장에 따른 업황의 또 다른 혁신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성장성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저는 정말 주식 20년 처음 봅니다. 네. 저는 뭐 이게 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해서 금융주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섹터로 금융주도 살펴봤는데요. 주가가 저평가였기 때문에 올라왔고 만약에 그게 올라간 금액이라면 사실 저 PBR주로 다시 테마가 올라와서 상승을 할 여력은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전략 세워갈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즉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아니라면 샵 0082 이무학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식 포문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성공 투자 비결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은 또 어떤 강의 준비되어 있나요? 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 테마가 들어올 때마다 좀 제가 이 시세가 좀 강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현상에 대해서는 이해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다음은 어떤 종목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좀 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맹점은 뭐냐면 일단은 PBR은 1 미만 이런 기업은 굉장히 많아요. 네, 이거는 뭐 한양에서 뭐 김서방 찾기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추려볼까요? 그 다음에 뭘까요? 네, 자사주가 많은 기업. 왜냐하면 혹시 자사주가 우리 시청자분들 뭔지는 아시죠? 그죠?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이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우리나라 자사주는 특이해요. 해외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 일본도 마찬가지 선진국 마켓에서는 자사주를 산다고 하면 어떤 인식을 갖냐면 사서 소각하나 보다. 주주환원 정책. 그러니까 자사주를 사서 그러니까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을 회사 잉여금을 삽니다. 사서 이거를 없애버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업의 밸류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닝 퍼 쉐어. 그러니까 이 주당 주가를 나눈 거잖아요. EPS가 그죠? 그러면 분모가 작아질수록 기업 가치는 증가합니다. 이 분모가 주식 숫자잖아요. 주식 숫자를 계속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사주 매입은 무조건 소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틀려요. 네. 자사주 매입에다가 뭐예요? 쟁여놔요, 그냥. 네, 기업들 보시면 보통 자사주 기업들마다 2%씩 갖고 있어요. 2, 3%. 많은 기업 뭐. 근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 보면 자사주가 많은 기업들이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자사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서 뭐냐면 니네 이제 자사주 소각하라고 기업의 나라에서 이제
푸시를 하겠구나. 니네 그거 갖고 있어서 뭐 할 거야? 그거 뭐 어디다 쓰려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특유의 자사주는 기업의 무슨 역할? 오히려 오버행 이슈로 작용을 해요. 이것들 주가 오르면 또 저거 팔아먹을지도 몰라. 이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가가 저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주주들이 회사를 안 믿어요. 가버넌스적인 측면에서 선진국과 밸류가 많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은 물론 지금 나라에서 잘 가이드맵을 설정을 했지만 약간의 좀 서두른 감은 있고 이게 한 번에 개선될 여지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바뀌어 나가야 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기업을 제가 찾는다 그랬죠. 이제 다음 주는 대형주에서 기아 같은 거, 뭐 이 미래에셋증권 같은 거, 자 지금 화면 보시면 하나생명, KB금융, 뭐 삼성증권, SK 이거 지금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왜? 주가가 올라오면서 저평가가 요인이 계속 사라지고 있는데요. 올라갈 이유가 계속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올수록. 자 그러면 아직도 올라갈 이유가 남은 종목도 찾아야죠, 그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꼭 코스피 코스닥 나누지 말고 중소형주로 이제 자연스럽게 시선이 이동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시선의 이동 속에서 뭘 보면 돼요? PBR 1 미만의 자사주 지금 사는 기업들. 자사주 많은 기업이 아니라 지금 자사주를 사고 있는 기업들. 제가 리스트를 자 뽑아왔습니다. 지금 자사주 매입 지금도 주가 제일 올라가는 제일 대장주 보세요. 자동차에서도 현대가 아니라 기아일까요? 기아가 지금 자사주 사고 있거든요. 이런 뭐예요? 시장은 니네 이거 소각할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각할 마음도 없이 그냥 자사주 사고 있었는데 이게 손뼉이 딱 맞은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뭐야 씨 이거 소각해야 되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기존에 있던 자사주를 뭐 어떻게 하는 건 기업 마음이지만 지금 딱 그런 거잖아요. 막상 그런 거예요. 그죠? 구세군 난비 지나갈 때 막상 지갑을 딱 연 겁니다. 어떻게 돼요? 단돈 좀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예 뭐 지갑 꽁꽁 닫고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겠지만, 그죠? 사람들 보고 있으니까 지갑 열었으면 돈 좀 넣어야 되잖아요. 자사주 지금 사고 있는 기업들이 그거예요. 막 지금 사고 있는데, 지금 기업 밸류업 하라는데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자사주 매입 기업 지금 2월달 이 리스트를 노랑톡방 오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겁니다. 자 보시면 대장주 보세요. 기아도 그렇고 미래에셋증권도 그렇고요, 그죠? 이 유니캠 대형주 HDC 오늘 SK스퀘어 빵 올랐죠. 모르셨죠? 얘도 자사주 지금 사고 있어요. 네. SK스퀘어 하이닉스 지주사잖아요, 그죠? 이런 거 메리츠 금융 지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외국 기업 같이 주주를 생각하는 기업이 바로 메리츠입니다. 메리츠 금융 지주. 왜냐하면 얘네는 미국 아시죠? 버크셔가 한 주에 지금 엄청나잖아요. 못 삽니다. 너무 네. 비싸서. 버크셔가 왜 그렇게 주가가 좋고 뭐 물론 잘 맞추기도 하고 수익을 잘 줍니다만 기업과 소통 매일 버핏이 서한 보내고 뭐 그리고 얘네들은 돈만 조금 생기면 자사주 사다가 태워버려요. 돈만 조금 생기면 자사주 사다가 태워버립니다. 계속 뭐예요? 품절주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갖고 명품이 바로 그런 거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죠? 버크셔가 그래서 명품주잖아요, 그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계속 주주하는 정책을 하니까요. 메리츠 금융주가 이렇게 계속 자사주를 과거 수년 동안 계속 소각해준 기업입니다. 당연히 대장주죠, 그죠? 이런 기업들, 자, 이런 기업들 많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키움증권도 보이시고 이제 쓱쓱 보이시죠, 그죠? 이제 중소형주들도 이제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는 제가 중소형주 쪽으로 순환매가 돌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이 기업 리스트가 지금 2,700개 종목 중에 지금 자사주 사고 있는 기업이 약 한 70개 정도 있어요. 저는 다음 주 중에 분명히 여기서 큰 시세, 이 기아차도 하루에 뭐 10%, 20% 일주일에 한 40% 가는데요. 여기서 상한가 한번 가는 거 안 나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종목은 리스트를 드리고 노랑톡방에서 자료 신청하시면 제가 종목 또 끼 있는 종목까지 뽑아서 드릴 테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이 때를 그냥 놓치면 안 되잖아요. 나 기아 없어 지금 못 사는데 에이 이러면 뭐 그냥 이 테마는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대형주는 늦었지만 다음 거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처음 거를 따라가기 힘듭니다. 모든 테마주, 대장주는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2등주들은 다음 순환매는 우리가 조금만 부지런한다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에 확장을 한다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아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저도 와 오늘도 설마 했는데 네. 그렇게 가더라고요. 뭐 저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그냥 어쩔 수 없네. 아씨 이렇게도 가는구나.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음 걸 찾아야죠, 그죠? 다음 걸 두 가지입니다. 기아를 여기서 추격 매수하든가 다음 걸 찾던가.
맞죠? 그거 두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업 리스트 중에 아마 답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은 똑바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은 우리가 이 주가 상승 10가지 레시피를 제가 갖고 왔는데 자, 이번 주에 제가 이 시장이 물이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물이 뒤집어졌다는 것은 기존의 대장주들이 확 주저앉았어요. 기존의 대장주 뭐였죠? 반도체 또 이 관련해서 뭐 애플 관련주들 네. 그래서 뭐 VR, XR 관련주들 테마성 시세를 냈고요. 또 AI 관련주들, AI 반도체든 뭐 AI 종목이든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냈는데 갑자기 이 저 PBR주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자 저리 비켜라 하면서 워낙 큰 놈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뭐 이렇게 종물들이 풀 뜯어먹고 있었는데 코끼리가 등장한 거죠, 그렇죠? 코끼리가 등장하니까 이 조그만 동물들은 그냥 다 딱 테마주들은 다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테마주들은 코끼리가 지나가면 다시 또 숨어 있다가 다시 등장하겠죠, 그죠? 지금은 작은 동물들이 코끼리를 피해서 숨어 있어요. 다음 주는 아마 코끼리가 지나가면 현대차가 기아차가 다음 주에 또 상한가 가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아차가 상승을 멈춘다면 또는 시속을 감소시킨다면 브레이크를 밟는다면 이제 다시 테마주들이 다시 시장에 들어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다시 말씀 좀 드릴게요. 10가지 레시피 중에서 엔캠 같은 거, 자 보세요. 제가 11선을 타고 가는 종목들이 주도주라고 말씀 좀 드렸죠. 각 업종의 주도주다, 각 테마의 주도주다. 아까 이따가 말씀 좀 드리겠지만 2차 전지주들이 그렇게 쳐받고 있는데 엔캠, 2차 전지 전해질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것만 이렇게 가요. 자, 여기서도 답이 나왔죠, 그죠? 어떤 답이 나왔죠? 자, 2번, 3번. 11선을 제가 파란색 선에서 11선이라고 그랬죠. 기억하시죠? 지난주 강의. 11선만 지키면 가는 거예요. 자, 한 번 깼습니다만 다음날 다시. 한 번 깼습니다만 다음날 다시. 종가 기준에서 11선만 지지해주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죠? 엔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대형주들 보면 인터플렉스입니다. 관련해서 이 삼성 VR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인터플렉스도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죠, 그죠? 그래서 이 대장주가 어디서 쉬어요? 5일선 올라갈 때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5일선은 무슨 선? 보유자의 선. 매수자의 선은 11선. 대장주들은 이렇게 11선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11선에서 이렇게 탁 잡아치면 저는 이거 안 죽었다고 봅니다. 11선 지켜내면, 그죠? 자, 다음 나무가 VFX 대장주였죠, 그죠? 나무가도 마찬가지. 자, 어디서 조정받아요? 네, 11선. 그죠? 11선. 중소형주들 이번 주 다 작살났습니다.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코끼리가 등장하니까 그냥 다 밟혀 죽었어요. 다 밟혀 죽었어요. 대장주만 이렇게 11선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코끼리가 지나가면 다시 얘네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11선을 여기서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제주반도체는 어떻게 됐냐면 제주반도체는 그럼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제주반도체는 죽었습니다. 왜요? 11선을 이탈했어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이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첫날 11선을 깼습니다. 자, 이거 하루는 괜찮아요. 하루는 괜찮아요. 둘째 날 11선 밑에 깨졌죠. X 이탈. 자, 앞전에는 깬 적 있어요, 없어요? 1번 주가 7,000원대 깬 적 있어요? 없어요. 2번 주가 10,000원대 깬 적 있어요? 없어요. 3번 여기 지지받잖아요. 안 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딱 깨졌죠. 다시 갈지 모르지만 이제 얘는 3만 원 고점 뚫고 가기가 힘듭니다. 네, 끝났어요. 제주반도체. 아시겠죠? 11선 매매 기법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장주가 11선을 이탈하면 이렇게 끝났다. 이런 테마주들. 뭐 테마주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온디바이스 대장주, 그죠? 아프리카 TV도 이렇게 보시면 경쟁사 이탈로 해서 주가가 올라왔을 때, 자 1번 지지 받았죠? 한 번 깼지만 이틀째 세이. 자 2번 깨지도 않았어요. 톡톡. 우리가 이 11선 매매는 그래서 톡톡 매수를 걸어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죠? 매수를 걸어놓는다. 3번 살짝 깨나 있는데 다음날 또 올렸어요. 안 깨졌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는 건데, 자 어디서 깨졌어요? 여기서 깨졌습니다. 자, 보시면 첫날 깼죠? 둘째 날 양봉이잖아요. 안 돼요. 왜요? 11선을 깼잖아요. 11선 밑에 있잖아요. 11선 밑에 하루 이틀 깬 겁니다. 아시겠죠? 아프리카 TV도 이제 깨졌어요. 추세가. 주도주 탈락.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11선 상승 종목 추세 이탈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이번 주 중소형주가 좀 박살나면서 이렇게 추세 이탈 종목이 나오길래 한 번 더 추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고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 제가 이 강의 내용도 다 드릴 건데, 자, 추세 전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적산병 21선 돌파. 제가 지난 강의 때 골든 크로스를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던 대로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으로 돌파하고 올라오면 골든 크로스고 21선이 61선을 올라오면 골든 크로스고 반대면 데드 크로스고 이게 아니고 늦어. 우리는 항상 한 번짝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든 크로스를 이평선 기준에서 보지 말고 일봉 기준으로 봐라. 일봉 기준 21선 돌파.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 좀 드렸죠. 그냥 돌파하는 종목도 많아요. 그냥 돌파하는 종목도.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상승 확률을 더 높이려면 양봉 3개로 돌파하는 다음날 매수하자. 이게 적산병 골든 크로스였습니다. 자, 이거 뭐였어요? 그 난리난 기아입니다. 네. 기아가 어떻게 올랐어요? 자, 오늘 갑자기 오른 게 아니고 21선 밑에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야, 트럼프 되면 자동차 어떡하냐 이러면서 막 걱정하던 때예요. 그렇게 실적 잘 나왔는데 지금 자동차 피크아웃 아니야? 이거 작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잖아요. 지난달까지도 1월달, 지난달 너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 피크아웃 트럼프 되면 어떡하냐? 이 얘기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죠? 이걸 바꿔놨잖아요. 그렇죠? 이걸 바꿔놓은 게 차트가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자, 양봉 21선 밑에서 21선 검은색 선입니다. 하나, 둘, 셋, 4일째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들고 간다? 5일선 깨질 때까지. 종가 기준. 5일선 안 깨졌잖아요. 이건 아직도 깨진 건 아니에요. 보유자의 선이죠. 그죠? 여기서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자, 다음 볼까요? 추세 전환의 비밀. 여기 다 걸렸어요. 삼성물산 어떻게 올라왔어요? 자, 하나, 둘, 셋.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서 타서 5일선 깨질 때까지 쭉 가는 겁니다. 이렇게 쉽죠? 대형주들도 마찬가지. 제가 말씀 좀 드리는 패턴은 대형주, 중소형주 가리지 않습니다.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 자, 보세요. 자, 헷갈리지 마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7양봉입니까? 아니요. 밑에 양봉은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는 필요 없는 겁니다. 21선 돌파할 때 양봉 3개만 붙어주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음봉이 뭐 난리를 치든 상관없어요. 21선 돌파할 때 양봉만 3개만 붙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어디예요? 하나, 둘, 셋. 이거 돌파한 거 아니잖아요. 걸렸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거 확인하고 4일째 여기 들어가는. 여기서만 들어가서 삼성물산 얼마 수익이에요? 이 삼성생명만 20~30% 수익이에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올라갔었던 지주사, 뭐 금융사, 뭐 보험사 다 보세요. KB금융, 은행주도 마찬가지. 양봉 하나, 둘, 셋, 4일째.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올라가잖아요. 5일선이 안 깨져요. 만약에 여기서 5일선이 깨졌다. 그럼 얘는 매도했어야죠. 얘는 더 가는 거는 몰라요. 5일선이 깨지면. 매매 원칙입니다. 5일선 깨질 때까지. 여기서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아슬아슬했죠? 세이프.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팔 이유는 없는 거예요. 보유자에서. 그죠? 보유자에서. 5일선 종가 기준 5일선 깨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 미래에셋증권. 제가 지금 은행 딱 눈치채셨죠? 은행, 보험, 증권, 뭐 자동차, 대장주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다 걸렸습니다. 얘도 적산병 21선 돌파. 하나, 둘, 셋. 4일째 어떻게 돼요? 돌파하는 양봉. 하나, 둘, 셋. 여기서 들어가는 거. 4일째. 세이프 맞죠? 세이프.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끝났다? 그러면 이 양봉은 모르는 겁니다. 왜? 이날 팔아야 되니까요. 그죠? 팔아야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적산병 21선 돌파하는 캔들들 여러분들 꼭 수익 좀 추세 전환의 신호니까 여러분들이 꼭 패턴을 좀 익히셔서 이런 추세 전환이라는 것은 얘네가 대장주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 주식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 격언이 뭐예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무릎에 살 수 있는 최적의 시나리오입니다. 무릎. 바닥엔 살 수 없어요. 바닥에는. 무릎이 어디예요? 양봉 3개 확인한 게 무릎이란 말입니다. 양봉 3개 딱 확인하고 그 다음날 사시면 돼요. 바닥에서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가는 바닥에는 그 누구도 잡을 수 없습니다. 바닥에는 그 종목의 주인도 잡을 수 없습니다. 매도도 마찬가지. 최고점에 매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상한 강박이 있어요. 최저점에 살려고 그러고 최고점에 팔려고 합니다. 그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하려고 해요. 그죠?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으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보실 때 항상 제가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이 시나리오, 골든크로스 패턴도 있고요. 외국인 순매수 패턴도 있고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이 수급상 장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이 매매를 달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 패턴으로서는 21선 적산면 골든크로스 그리고 11선 상승 패턴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중소형주로 좀 순환매가 돌면 오늘도 코스닥 딱 외국인 기관 다시 돌아오는 거 보니까 그쪽에서 조금 신나게 놀았잖아요. 코스피에서. 얘네들은 한번 가서 신나게 놀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 다우, 나스닥, S&P는 약간의 좀 무슨 성격을 갖고 있죠? 보완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우가 어느 날 못 가면 그냥 나스닥이 신고가 가고 나스닥이 조금 기술적으로 떨어지면서 애플 조금 주가 빠지면서 주저앉으면 미국 다우 지수가 캐터필라 올라가면서 또 다우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죠? S&P는 중간에서 약간 좀 이렇게 좀 저울질하고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역할인 것 같아요? 보완제인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은 대체제입니다. 한쪽에 가면 한쪽이 못 가요. 한쪽에 안 가면 한쪽이 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죠. 그죠? 코스닥 안 가고 지금 외국인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게 몰빵을 치고 다녀요. 어느 날은 이쪽 와서 몰빵 치고 한 1, 2주 놀다가 왜 이럴까요? 왜? 몰빵을 왜 이렇게 치고 다닐까요? 돈이 없어요. 증시 유동 자금이 풍부하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순환매를 돌릴 텐데, 그죠? 다 같이 행복한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 펀드 안 하시잖아요. 기관 투자자들이 여러분들 주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 자금이 유입돼야 펀드 돈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금이 한정돼 있고 수익은 내야겠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하는 거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제일 잘하는 거 딱 하나 뭐예요? 외국인들 벤치마킹.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보고 막 따라 들어갑니다. 다음 주 보세요. 외국인들이 만약에 현대차, 기아차 수익 실현하고 이 금융주들, 은행, 증권, 보험 팔기 시작하잖아요. 기관 냅다 던질걸요? 기관이 거기서 받아줄 것 같아요? 아니죠. 그래서 이번 상승에 참여 못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또 거기서 또 눌림목이다 하면서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다음 기관이 오는 종목들. 그네들이 거기서 한번 놀고 다음 타자를 잡으시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방금 설명해 주셨던 강의 자료와 또 자사주 매입 기업 리스트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방법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로 이무학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가 상승 10가지 레시피 여러 가지 좀 배워봤는데요. 전문가님, 그 다음 강의 내용은 또 무엇인가요? 네, 일단은 이거는 좀 주식에 조금 네. 다음 주는 자사주 찾기는 한 주 더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대신에 대형주면 중소형주. 그리고 순환매가 저는 반도체주들이 다시 한번 올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죠? 시장에서 저는 항상 확고한 시황관이 있어야 종목이 있다고 봐요. 시황관이 없는데 종목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시황관이 없으면 어떤 종목 하게 돼요? 계속 추격 매수만 하는 거예요. 그죠? 따라만 다니다가 쫑나는 겁니다. 시황관이 있어야 틀리든 맞든 다음 것을 준비할 수가 있겠죠. 제 시황관 뭐라 그랬어요? 2차 전지가 주는 반등은 코스닥은 진짜 반등이 아니다. 2차 전지 안 갈 때 지수가 가면 그것이 진짜 반등이다. 지금 코스피 대형주에서 다음 주 코스닥 중소형주 순환매가 돌아올 수 있다. 코끼리가 지나가면 기존에 이 놀던 작은 동물들이 다시 숨어 있다가 뛰어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 시황관을 합치면 뭐예요? 반도체죠. 그죠? 네, 반도체. 그래서 저는 일단 반도체 종목들 다음 주에 대장주는 약간 좀 위험이 있어서 좀 지금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논지는 뭐냐면 얘네가 기업은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항상 주가가 올라가면 무슨 일이 있나요? 주가 떨어지면 안 좋은 일이 있나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그런 질문을 올 때마다 말씀 좀 드려요. 여러분들 인생에 매일 매 순간 무슨 굉장히 좋은 일이 있고 굉장히 슬픈 날이 있고 막 그래요? 사람 살겠어요, 그죠? 기업도 매일 막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주가만 변할 뿐이에요, 주가만, 그죠?
거기에 이제 트렌드에 맞게 손뼉이 한번 딱 맞을 때 스파크가 한번 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좋은 기업, 주식이라는 건 주식처럼 그런 거. 좋은 기업을 선별해서 매수를 기술적 분석을 해서 타이밍을 보유하다가 스파크가 딱 튈 때 거기서 수익 실현하는 게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좋은 기업을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는 차트가 좋은 기업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기업이 차트를 만드는 거고 차트를 보는 이유는 왼손은 거들 뿐. 그죠? 차트는 왜 보는 거예요? 슛은 오른손이 넣는 거잖아요. 왼손은 받치는 거잖아요. 왼손도 물론 중요하죠. 잘 받쳐야 기둥대가 튼튼해야 잘 들어가겠죠. 그죠?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타이밍. 예. 어느 적조의 타이밍을 잡느냐. 그게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 일단은 반도체 업황은 계속 좀 올라가고 있고요. 이 기업은 반도체 습도 제어 솔루션, 저는 자그마한 기업이지만 꼭 뭐 D램 1위, 뭐 1위, 우리가 뭐 1위 큰 기업이 아니어도 이렇게 작은 골목 대장들 되게 좋아합니다.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매출이 뭐 1년에 1,000억, 2,000억 나오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전 세계 1위야. 이런 기업들. 강소 기업들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글로벌 기업을 매매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전 세계에서 1위 하는 기업을 매매하면 우리가 글로벌 기업을 매매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전 세계 1위 애플 뭐 매매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중소형주로 시선을 돌린다 하더라도 애플이 전 세계 1위인 만큼 얘도 이것만큼 얘가 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어디입니까? 반도체 습도 제어 시스템. 이게 뭐냐면 이 반도체에서 이 화면 보시면 삼성, 하이닉스, HPS, 마이크론, 미국에서는 마이크론이 주요 고객사고요. 반도체 공정단에서 반도체 습도 제어 솔루션을 만드는 겁니다. 반도체 습도 제어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반도체는 이제 이제 전공정단에서 웨이퍼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웨이퍼 모래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반도체가 참 원재료가 싸요. 다른 것보다 2차 전지 원재료 비싸잖아요. 모래가 원재료는 얼마나 쌉니까? 그죠? 어쨌든 간에 이제 웨이퍼를 규서봉을 만들고 규서봉을 웨이퍼를 만들고 하는데 피자 도우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 좀 드렸죠. 웨이퍼는 피자 도우가 있어야 여기에 이제 뭐 토핑을 하고 뭐 치즈를 넣고 뭐 페퍼로니를 넣고 뭘 넣어서 이제 피자가 완성되면 그걸 쪼개면 피자 한 조각이 되는 거죠. 이거 쪼개면 이제 반도체가 되는 거잖아요. 반도체 칩이. 그죠? 도우 이게 웨이퍼입니다. 이 도우를 보관하는 용기가 있는데 이 용기에 뭐가 중요하냐면 웨이퍼도 빵을 보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빵에 막 습도가 높고 막 온도가 막 그러면 빵이 어떻게 돼요? 누지죠. 네. 누지거나 막 습하면 막 상하기도 하죠. 그죠? 그 빵 갖다가 아무리 맛있는 도우 올려봐야 그 피자 먹을 수 있어요? 없죠.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웨이퍼 원판에다가 습도를 제어해 줍니다. 원래 습도가 보통 LPM 습도가 한 45% 정도였는데 이거를 5% 30% 이제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장비를 이번에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즉 이 습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는 계속 미세공 HBM도 그렇고 뭐 나노 공정도 그렇고 계속 미세화되고 EUV 공정땅도 이제 대중화가 되고 있고 계속 진화합니다. 반도체는 이 자본 산업이에요. 가만히 멈추면 도태됩니다. 계속 막대한 자금을 계속 풀어버려야 돼. 그래야 굴러갑니다. 자전거와 같죠. 멈추면 쓰러져요. 돈을 퍼붓지 않으면 계속 기술에 밀립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피자 도우에도 웨이퍼 공정단에도 분명히 새로운 게 뭔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습도를 제어해서 도우, 웨이퍼를 신선하게 만들어주면 뭐가 좋아질까요? 뭐가 개선될까요? 빵이 맛있어지겠죠. 그죠? 피자면. 이건 뭐가 개선될까요? 수율이 올라가요. 수율이 뭐예요? 불량률. 그죠? 수율이 올라가면 자 보세요. 수율이 2% 5%만 개선되잖아요. 그러면 땅 공정단의 연간 영업이익이 한 1,000억 대 비용이 절감됩니다. 자, 반도체는 수율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반도체에서 100개 만들었는데 10개가 불량이에요. 그럼 이 10개의 불량은 누구의 몫입니까? 이 가격은? 소비자의 몫이에요. 불량 난 것까지도 가격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수율을 잡으면 기업의 원가 개선이 되고 매출 경영력이 올라진 겁니다. 우리도 삼성도 얼마나 TSMC 지금 수율 잡으려고 노력합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업은 수율을 잡을 때 웨이퍼단에서 굉장히 좀 트렌드한 종목이다. 그래서 세계 최초 지금 FOUP입니다. 이 기업명이 들어가서 제가 이 스펠링 풀어드리지 않겠지만 JFS를 개발을 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좀 센세이션한 또 한 번의 테마를 일으킬 수 있는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 자, 왼손을 한번 거들어 볼까요? 차트를 봐야겠죠. 그죠? 제가 좋아하는 21선 적산병이 나왔어요.
자, 아까 차트 배웠죠? 하나, 둘, 셋.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5일선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적산병 하나, 둘, 세 개 나와서 21선을 딱 깼는데 다음날 음봉이야. 괜찮아요. 5일선 위에만 있으면 됩니다. 음봉, 양봉은 상관없어요. 5일선 위에만 있으면 돼요. 5일선이 깨지면 이건 X고요. 적산병이 아니라 적오병이어도 5일선 위에 깨지면 안 됩니다. 근데 자 보시면 지켰죠? 자 근데 가다가요. 빵 미끄러졌어요. 빵. 왜? 빵. 왜 미끄러졌어요? 왜? 종목이 뭐 잘못된 악재 나왔나요? 보통 이런 차트 보면 뭔가 악재 나온 것 같죠, 그죠? 악재가 났으면 제가 들고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죠? 시장이 미는 중소형주들은 이렇게 대형주들이 이렇게 확 움직일 때 완전 이렇게 짜부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코스닥도 그렇고 중소형주 여러분 갖고 계신 종목들 이렇게 이유 없이 밀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유 없이 밀릴 때는 차트 무시하고 한번 매수를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왜? 이전 상승은 그럼 뭐였냐고 이거는 뭐였어요? 거짓이었어요? 호재가 있어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호재가 있어서 올라왔으면 악재가 났으면 떨어져야죠. 그죠? 이슈가 아니라 수급의 힘으로 양봉 올라오다가 그냥 코끼리가 등장하면서 그냥 한번 주저앉은 겁니다. 이거는 이 음봉을 무시하고 이 차트를 기억하면서 눌림목에서 한번 잡아줄만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 하나 뭐예요? 이게 포인트 하나 제가 정리해 볼까요? 하나 코끼리가 지나가면 다시 반도체 종목들이 순환매가 올 수 있다. 자, 두 번째 뭐예요? 차트 패턴에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대형주도 상승이 나올 때 짜분한 종목들, 짜분하다는 표현이 약간 좀 상투로울 수는 있지만 그게 좀 확 쪼그라든 종목들은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주 뭐예요? 이제 반도체로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 수 있다. 자, 딱 부합하는 종목이죠, 그죠? 그래서 이 종목명은 우리 또 노랑톡방에서 공개를 다음 주 월요일 장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오늘의 강의 자료와 또 자사주 매일 기업 리스트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샵 0082로 이무학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보겠습니다. 저 PBR주 열풍에 코스피가 강세 흐름 보여줬고요. 따라서 자동차와 금융 섹터 쪽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산병, 골든크로스의 비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의 강의 자료집 노란톡방에서만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봤던 오늘의 히든주 노란톡방에서 공개가 되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